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교정 전문의 전윤식입니다. 오늘은 사랑니 교정에 대해서 좀 논의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지난번에 치아변색과 관련돼서 아주 좋은 그런 내용으로 설명을 해주신 백운봉 원장님을 또 모셨습니다. 그 사랑니가 생각보다 발치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종합병원, 무슨 상급병원 뭐 이런 쪽으로 많이 의뢰를 하거든요. 그 이유가 뭡니까? 만약에 사랑니가 똑바로 잘 올라와서 기능을 한다면 그것만큼 더 좋은 일은 없고 그거를 뽑을 일은 없겠죠. 그런데 많은 경우에 공간이 적다 보니까 그쪽에 그 잇몸에 덮여가지고 플라그가 끼게 됩니다. 칫솔질도 잘 되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염증이 잘 생기죠. 이게 이제 처음에 약간 잇몸이 붓는 정도의 염증도 있지만 이것이 심해지면은 볼이 붓게 되고 목까지 부을 수도 있고, 심지어는 어떤 분들은 이게 응급 상황까지 가서 입원을 해야만 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 이거를 발치를 할 때는 저 뒤에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찌빼 같은 거를 넣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환자가 입을 벌리기도 힘들고, 그리고 필수적으로 잇몸을 째야 됩니다. 잇몸에 절개를 해서 봉합을 해야 되는 것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대부분 또 어떤 경우는 깊게 묻혀 있습니다. 이 뼈 안에. 그러면 뼈를 갈아내야 돼요. 똑바로 나 있지 않고 누워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누워 있으면 이거를 쪼각쪼각 내서 이를 뽑아야 됩니다. 또 하나는 그 뒤쪽에 있어서 깊게 위치하면 그 밑에 신경이 지나가는데 신경하고 들러붙어 있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뽑고 나면 신경에 손상이 가서 이 볼 쪽에 마비가 생겼다든지, 그 다음에 입술이 잘 이렇게 움직이지 않는다든지, 돌아간다든지, 심지어는 이런 일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랑니 발치는 일반 발치와는 조금 틀리게 난이도가 상당히 있는 발치이기 때문에 구강외과, 구강아간면외과 전문의 선생님이라든지 또는 이제 종합병원이라든지 이런 데서 하는 것이 좋다는 얘기도 나올 수 있는 거죠. 사랑니를 뽑는 것은 일반적인 정설인데 그냥 그런 경우, 근데 아페니가 많이 썩었어. 이제 이럴 경우에 이제 사실 판단을 잘해야 되잖아요. 어떻게 하는 게 좋겠습니까? 사랑니가 이렇게 누워가지고 앞에 이 뒷부분에 이렇게 걸려있다는 얘기죠. 그 앞니의 뒷부분이 충치가 생기게 됩니다. 통증의 원인이 그 앞에 어금니에 충치가 생긴 것이 원인이라면은 당일날은 사랑니를 치료하는 것이 아니고 그 앞에 어금니를 일단 신경치료를 해서 통증을 없애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앞에 어금니가 이미 손상을 심하게 입어서 충치뿐만 아니고 잇몸 뼈도 많이 내려가 있는 상태를 너무도 흔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그 치아에 아무리 비싼 금리를 하든지 어떤 치료를 할지라도 결국은 그 이도 수명이 오래 가지 못해서 발치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임플란트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 두 개를 다 빼고 사랑니 임플란트를 심는 게 좋을지, 뒤에 사랑니를 앞에 어금니 그 자리로 옮겨서 교정으로 대체하는 게 좋을지, 이제 결국 그 우리 치과 의사 또 교정 의사들이 이제 결정해야 될 중요한 이슈가 되겠네요. 사랑니를 당겨서 교정으로 해결하는 것이 좋을지 아니면 그냥 임플란트로 하는 것이 좋을지는, 그거는 이제 술식도 관여를 하고요, 난이도도 관여를 하고, 그 다음에 환자분의 상태, 여러 가지 조건이 관여한다고 봅니다. 비용 문제가 또 얘기를 안 할 수가 없겠는데, 치과마다 조금씩은 차이는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꽤 저렴한 가격에, 그리고 또 연세드신 분들은 의료보험까지도 될 수 있는 그런 술식이고요. 교정은 일단 의료보험이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임플란트보다, 그리고 기간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1년에서 한 2년 정도 걸리기 때문에 임플란트보다는 비용이 조금 더 들어가죠. 동일 조건이라면은 아무래도 임플란트보다는 교정이 좋다고 봅니다. 왜냐면은 사랑니는 자연치입니다. 임플란트는 외부의 물질이거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통증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사랑니에도 이제 마이크로스쿨이라는 임플란트 비슷한, 그 대신에 이제 임플란트보다는 사이즈가 한 10분의 1, 20분의 1 정도 되는 자그마한 나사못을 잇몸에 심어서 거기서부터 당기게 되는데, 그거는 이제 임플란트 심는 것보다는 통증이 훨씬 덜하죠. 임플란트와 뼈는 단단하게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감각이 없고 움직임이 없어요. 미세한 움직임이 없어서 음식 씹는 느낌이랄지 옆에 치아와의 조화, 이런 것들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자연치가 좋습니다. 또 하나는
사랑니가 간혹은 형태가 조금 불완전한 경우도 있어요. 하지만 불완전하다 할지라도 그거를 최대한 쓰다가, 그것을 예를 들어서 10년을 쓰다가 20년을 쓰다가 만약 망가지면은 그 다음에 우리가 임플란트로 다시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는데, 처음부터 임플란트를 해버리면은 10년 20년 돼서 망가졌을 때 그 다음 임플란트 할 때는 뼈가 그만큼 내려가기 때문에 훨씬 더 불리한 점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최대한 자기 자연치를 활용하다가 그것이 안 되었을 때 임플란트를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자연치가 좋지 않겠나, 저는 감히 그렇게 말씀을 드려봅니다. 결국 이제 사랑니 그리고 그거에 대한 교정에 대해서 이제 알아봤는데, 이제 다음 시간에는 요걸 좀 더 구체적인 사례를 하나씩 설명해 가면서 오늘 말씀해 주신 내용의 이제 보강 뭐 그런 것이 될 것으로 기대해 봅니다. 추가적으로 오늘 이제 우리 백운봉 원장님과 이렇게 대화를 나눴는데, 이거와 관련돼서 궁금하신 것, 또 특별히 뭐 우리에게 이런 거를 좀 조언해 주고 싶다 하는 게 있다면 이제 아래 메일을 통해서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 하면 구독과 좋아요를 좀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교정전설의 덴탈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